자, 안녕하십니까. 평조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테마 관련된 테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. 저도 구독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불안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과 하메스 간의 전쟁으로 좀 번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장기화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이 확전에 대한 가능성, 이란에 참전한다, 시리아도 이제 참전한다, 이라크도 참전한다, 사우디도 참전한다.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이 참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,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종목별 테마 흐름이 좀 전쟁 관련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관련주들이 2022년 작년 초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빅텍은 좀 번외 종목이긴 하지만 가장 셌었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2022년은 작년이죠. 작년 초에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. 이제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 관련된 이슈가 꺾이기 전까지는 역시나 방산주가 지난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됐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메스 간, 이제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또 모멘텀이 또 바뀐 모습이라 계속 전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쪽에서는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LIG 넥슨이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하나그룹 쪽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LIG 넥슨 이런 쪽이 대장인 것 같고, 빅텍이나 전통적으로 스페코나 힐드 같은 종목들은 완전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실적보다는 이슈나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대세적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다.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, 만약에 쉽게 끝나지 않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흐름 자체가 좀 더 우상향 쪽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텍 관련된 종목을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면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시에는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기 위한 모멘텀을 받기에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, 지금 굵직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,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경기가 좋아지는지, 그리고 회사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빠르게 3분기, 4분기에 좋아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의 종목들이 많아서,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텍 관련된 종목 앞에서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빅텍이겠죠.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, 그 실적 가운데서도 무기 수출에 대한 대단히의 그 유럽 쪽의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던 흐름이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상승을 했었던 쪽은 이 방산 쪽이었다. 그래서 빅텍은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하메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또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
뭐 기술적으로 보면 5,300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단기적으로 뭐 6,000원 이상까지도 목표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거래가 많이 몰려 있었던 가격대가 결국에는 2022년 정도로 돌아가면 결국 5,500원에서 7,500원 정도 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인데요. 지금 이제 전쟁이 중동에서 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 중동이 가장 돈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석유인데, 석유가 만약에 뭐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사우디도 이제 참전을 한다,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상당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산유국이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산유국들에 대한 뭐 감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,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유가 자체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잣대를 가리키는 게 역시 유가거든요.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,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흥구석유는 유가가 상승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. 뭐 주봉상 월봉상 보셔도 역사적인 고점은 다 돌파를 하는 흐름이에요.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단기적으로. 그리고 금요일날 27%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, 조정이 뭐 장중에 이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장 초반에 마이너스 0.7%에서 하락을 해서 출발했고, 장중에 마이너스 4%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내 뭐 5%나 플러스 16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변동폭은 상당히 커졌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전쟁이 중동 쪽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유가가 역시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는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진 않고요. 반대로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메스 쪽에 뭐 휴전이 한다거나, 그리고 뭐 전쟁이 좀 완화가 되면 유가는 다시 좀 안정이 찾을 가능성이 높죠. 이미 뭐 사우디가 그나마 뭐 동맹을 좀 잘 맺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봐야겠지만, 이제 이란이 어떻게 또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이게 분쟁 지역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졌었던 흐름이라 이번에는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이런 쪽도 기존에 대한 그런 분쟁 지역이라 이번에도 크게 뭐 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그 금리가 인상 시기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제 금리를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또 전쟁이 나와서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흐름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뭐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번 좀 더 상승이 이어지면 짧게는 15,000원, 길게는 20,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뭐 수급이 이제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종목이 팜스토리인데, 이 팜스토리도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이
곡물 창고 관련된 부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슈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밀 생산이 상당히 차질이 될 수밖에 없고, 밀 생산이 차질이 되면 당연히 뭐 여러가지 생명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서, 뭐 대장은 팜스토리보다는 뭐 미래 생명 자원 뭐 이런 쪽,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었던 이지홀딩스, 그래도 그래도 팜스토리가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뭐 그런 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, 지금 이제 뭐 잠시 관심이 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, 또 곡물 생산의 영향을 차질을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스란히 또 이런 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, 결국에는 역시나 이 종목들도 쉽게 뭐 꺾이진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전쟁, 러시아 전쟁은 뭐 끝난다 했던 부분이 뭐 지금 횟수로 2년이잖아요.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, 1년 정도 됐을 때,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끝난다 했는데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서방 국가도 조금 더 뭐 무기 등 이런 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, 뭐 쉽게 휴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중국이 또 얼마만큼 잘 가운데서 협조를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또 미국은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뭐 이 우크라이나에도 무기 공급해주고,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무기 공급해주고, 그러면서 뭐 취할 건 다 취하고 전쟁은 안 하고. 생각해보면 미국이 제일 나쁜 놈들 같은데, 어찌됐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팜스토리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 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, 이 상승 추이가 뭐 단발적으로 크게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나마 팜스토리는 실적도 나름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, 단기적으로 뭐 2,000원, 추가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2,5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, 이 시장이 안 좋을 때,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종목 세 종목 모두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더 빛을 발하고 있는 흐름이다.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전쟁, 이스라엘 전쟁, 아직 뭐 끝나지도 않았고, 그리고 또 계속 넘어가고 있는,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, 그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잠잠해져야 좀 이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근데 이거를 좀 뛰어넘는 쪽, 뭐 미국에서의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, 미국도 별로 좋지 않죠. 금리를 계속 좀 높여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고, 그래서 서로 쉽지 않은 흐름이다.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종목별 테마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별로인데 종목으로만 여기 상승 저기 상승 나오고 있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죠. 계속 뭐 시장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텐데, 이제 그러시 못하신 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, 점점.
그런 거를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